북한이 지난달 말에 정찰 위성을 쐈다가 실패를 했었죠. 그 당시 때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를 예고했던 기간이 사실 오늘까지였습니다. 네, 곳곳에서 도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서해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인양 작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위성 발사체 정찰 위성 쐈다 실패를 했고요. 우리가 지금 그 일부를 인양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인양 작업이 좀 어렵나 봐요. 지금 사실은 기상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예. 조건도 별로 안 좋고요. 지금 이제 일단 뭐 아시다시피 원래 서해가 조수간만차가 굉장히 좀 큰 지역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수중의 조류가 굉장히 좀 빠른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뿐만 아니라 뭐냐면 이제 이 소위 인양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조류도 조류지만은 네. 기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일부 건진 거죠. 예, 일부 건져낸 것이고 아마 그 1단과 2단을 연결하는 부위로 연결 부위군요. 예, 부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사실 이제 저것보다 더 긴 네. 거의 이제 15m에 해당하는 그런 굉장히 긴 것이 이제 잠시 떠 있었고 그것을 우리 해군이 딱 옆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다가 네. 곧바로 가서 이렇게 뭐라고 리프트백이라고 해서 이제 물 위에 띄워놓는 게 있습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인데요. 예. 지금 우리가 건지려고 하는 추진체 1단, 2단, 3단 중에 어디입니까?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좀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예. 이제 한 2단에서 3단 같이 연결된 부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1단 이하 부분은 이제 그 딴 곳으로 떨어졌고 나머지 윗부분 2단하고 예. 3단이 붙어 있을 가능성도 있나 보죠. 2단하고 3단하고 붙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의 15m 정도, 전체 30m 정도 길이의 로켓에서 한 10m 이상이 한 12, 13m 정도가 1단이고요. 네. 그럼 이제 나머지 한 15m 정도라고 한다면 2단과 3단이 붙어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다만 저기 위성 결합된 부분, 네. 이제 저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해머헤드 페이로드 페어링이라고 부릅니다. 네, 즉 네. 망치 모양으로 좀 크지 않습니까? 앞에? 그러니까요. 지금 보고 예. 계십니다. 저 안에 이제 위성을 집어넣고 이제 발사를 하는 건데 예. 저 부분은 안 붙어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겠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만약 지금 이 발사 실패를 봤을 때요. 결국 이제 1단이 분리를 하고 그다음에 2단이 점화를 한 다음에 날아가야 되는데 아마 2단이 점화가 제대로 안 됐거나 그렇습니다. 혹은 출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떨어진 것이고요. 예. 사실 그렇게 해서 횡으로 떨어질 때 이 로켓 자체가 이 소위 이제 이 수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항력을 받을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방향이 돼버리면은 특히나 이 페이로드 부분은 네. 굉장히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횡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부서져서 떨어져 나갔을 가능성이 떨어져 있다는 나갔을 거죠? 가능성 충분히 있고 뭐 혹은 또 다른 가능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회수될 것을 우려해서 북한이 실패 사실을 확인할 때 곧바로 자폭했을 가능성, 그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단이나 또 2, 3단으로 추정되는 발사체 인양 작업에 저희 지금 구조함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광양함, 통영함 그리고 청해진함 무려 3척이 지금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좀 발사체 하나를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자, 일단은 이거 좀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네.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12년에 북한이 은하 3호 발사를 했을 때 12월 10일이었죠. 네. 이때 발사했을 때 페어링을 한번 변산모터 앞에서 건져냈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2016년 소위 이제 광명성 4호를 발사했을 때 네. 그때 이제 거의 1단으로 아마 추진되는 부품의 상당히 굉장히 커다란 덩어리를 건져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것은 둘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미 파괴가 된 부속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예. 떨어진 것은 1단과 아마도 혹시 3단까지 결합이 된 그 추진체가 온전한 상태로 떨어진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특히나 2단은 점화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안에 연료 탱크와 산화제가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추락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무게가 상당합니다. 아마 한 20톤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결국은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지금 물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인양했던 작전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예. 특히나 이 서해 밑바닥 이제 지금 수심 75m인데 여기가
뻘입니다. 뻘, 찰뻘. 거기에 이제 이 둥그런 15m짜리 이 굉장히 두꺼운 것이 물속에 사실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뻘 안에 상당 부분 박혀 있는 상태고, 그럼 이것을 이제 와이어든 뭐든 감아가지고 해서 잡아 올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잡을 곳이 걸 장소가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구멍을 뚫어야 될까, 아니면 뭔가 다른 구조물을 넣어야 될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조치들과 접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거 함부로 접근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예. 연료 탱크, 연료가 분명히 하이드라진 썼을 거고요. 그다음에 소위 산화제는 적연질산이라는 걸 썼을 겁니다. 양쪽이 다 엄청난 발암 물질입니다. 이것을 괜히 자칫 잘못 접근했다가는 거기 작전하는 요원들의 그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 요소를 고려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상 상황이라든가 조류 상황 때문에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지극히 제한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기회를 계속 찾아서 지금 이제 잠수부라든가 작전 요원들은 계속 거기서 현장에서 대기하면서 교대로,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수심 깊이 들어가면 이제 또 안에서 감압 챔버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고, 아마 우리 이제 예전에 세월호나 이런 것도 했을 때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네네. 이렇게 수중에서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고 그렇군요. 힘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75m 해저에 지금 가라앉아 있는데요. 만약에 인양하는 데 성공을 한다면요, 우리 군 당국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뭐 발사체 자체만 있다라고 했을 경우는요. 네. 저희가 여태까지 북한의 1단 발사체 관련해서는 몇 가지 어떤 부속들을 확인해 본 바가 있는데, 2단 혹은 3단까지 같이 결합된 것을 회수한 거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우리가 사실 1단은 보면 저희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에 발사하는 사진 같은 걸 보고 있으면 예. 아, 북한이 백두산 혁명 엔진 그 노즐 2개짜리 하나를 사용했겠구나. 뭐 이제 이런 식의 추정이 가능한데, 사실 2단과 3단은 정확히 뭘 썼는지 여태까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 그것을 확보하는 것만 갖고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기 북한이 말이 뭐 우주 로켓이라고 얘기하지, 사실은 화성 15형에 쓰였던 그 추진체를 그대로 활용을 한 겁니다. 다만 이제 위성이라는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모양에 맞게 외부 형상만 바꿨을 뿐, 2단과 3단은 거의 똑같이 그대로 활용을 했을 것이다라고 봐야 하는 것이고요. 예. 그렇다면은 북한 ICBM에 관한 굉장히 정확한 정보들을 저희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발사체 인양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해에서 중국 선박의 정찰 활동이 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중국이 잔해를 만약에 북한에 넘기게 되면 이게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될 텐데, 중국이 이렇게까지 활동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어땠냐면은요, 사실 이제 북한이 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서 그 뭐 낙하 구역을 미리 알려줬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해군 가서 지금 대기하고 있다가 현장에 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양 작업이 가능한 거고요. 네. 사실 우리 해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작업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할 때 중국 해군이 달려왔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도 같이 대응하고 있고 가져가려고 했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다만 우리 해군이 굉장히 신속하게 판단을 내려서 어떻게 했냐면, 자, 여기는 지금 대한민국 해군이 작전하는 작전 수역이다. 예. 작전 수역을 선포하고, 그래서 함부로 접근하지 말 것을 지금 중국에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뭐 대여섯 척 정도가 계속 우리 작업하는 옆을 계속 뱅뱅 돌면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벌이고 있고요. 사실상 굉장히 좀 일촉즉발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해군이 구조 전력뿐만 아니라 그 구조 전력을 또 호위할 수 있는 호위 전력도 저기에 같이 지금 보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중국이 사실은 북한의 이러한 굉장히 많은 그 불법적인 행동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결국은 그렇게 자신들이 지원하는 행동들이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로 활용하려는 그런 속셈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동해안 움직임과 관련해서 위성 사진 분석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는 추가 핵실험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는 또 다른 엔진 시험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은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은 사실은 계속적으로 작년 한 4월 이후부터 네. 소위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두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번, 4번 갱도 쪽은 이미 작년에 작업이 다 끝났고요. 아마 이번에 하는 작업도 지금 사실 이제 뭐 북한에 이제 보리장마 같이 이렇게 기상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물을 계속 빼어놓는 작업들 이 작업을 해야 예. 실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소위 통상적인 관리 작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엔진 소위 수직 엔진 실험대에서 새로운 활동이 목격됐다. 서해 위성 발사장이요? 예. 결국 이것은요 북한이 이번 발사 실패 원인을 결국은 페이로드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즉 무슨 말인고 하니 로켓 설계가 상대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 이게 1단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1단 추력이 충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 미사일의 덩치나 이거에 비해서. 네네. 그래서 아마 북한이 너무 이 부분을 너무 좀 이렇게 계산을 너무 만만하게 봤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1단 로켓을 새롭게 뭐 예를 들어서 추력을 좀 더 높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존에 소위 그 쌍발 엔진이 아니라 4발 엔진으로 엔진 하나 더 붙여서 그래서 화성 17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오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1단 로켓을 교체하거나 아마 그런 작업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발사는 훨씬 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사 일정은 좀 나중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또 조만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상반기에만 2번 열리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소위 위성 발사가 원래는 북한이 4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뭐 계속 늦춰져서 그래서 발사를 뭐 한 6월 정도 할 수 있다 하다가 실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5월 30일에 발사를 한 겁니다. 이것까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 자신들의 어떤 역량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지금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어떻게든 이것을 정치적으로 만회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이 전원회의 자체가 갖는 중대성에 비해서 사실 뭐 이게 새롭게 지금 나올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원회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 결국 또 뭔가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서 김정은이 계속 이 상황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 소위 이 위성 발사 실패가 어떤 이 김정은의 영도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취할 가능성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마다 지금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데 북한이 정찰 위성을 조만간 발사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도 있고 예. 이달 하순까지 이제 보리장마, 좀 이른 장마가 시작이 돼서 날씨도 있고 당장 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선택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장 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장 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아니에요. 여태까지 발사하고 한 것들이 설계가 잘 됐는데 네. 뭔가 잠깐의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곧바로 쏠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그거는 사실 이 안에 있는 위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발사 데이터가 더 중요할 경우는 곧바로 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반면에 위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위성을 어떻게든 제대로 올려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열심히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 전부 검토하고 배선 하나하나 다 보면서 설계 제대로 됐나. 사실은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게 저 엔진 새로운 엔진 시험 같은 걸 한다. 결국 이거는 북한도 소위 이 발사체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 예,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냐. 그렇다면은 뒤로 미뤄질 수 있다. 즉 곧바로 발사하면 이거는 위성 발사가 여태까지 아니었다라고 북한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발사가 좀 늦춰진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새로운 뭐 1단 혹은 새로운 개량된 미사일로 뭐 로켓으로 발사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군은 언제 발사하든 언제나 지금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이 또 정찰 위성을 발사하기 하루 전에 우리 군이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죠. LSAM 요격 시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국내 기술로 좀 개발하고 있는데 북한 도발에 충분한 방어가 될 걸로 보십니까? 사실은 LSAM 굉장히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미사일 방어 체계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그 패트리엇 팩3, 네. 그다음에 우리의 천궁2라는 걸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 사실은 요격 고도가 한 30, 40km 정도 돼서 소위 미사일 방어에서 소위 그 종말 하층 방어에 해당합니다. 아.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좀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너무 아래쪽만 커버하고 있는 거죠. 이 LSM은요 40에서 한 60km 정도의 고도를 하기 때문에 고도가 높다는 건 그만큼 커버되는 범위도 훨씬 더 넓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중충 방어망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뭐 완벽한 중층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사실은 뭐 중층에서 제일 그나마 넓게 방어하는 게 대한민국 안에 지금 배치된 사드가 그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군요. 사드보다는 살짝 낮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넓은 범위를 커버해 주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소위 변칙 기동 미사일들 네. KN-23이나 24 이런 것들을 사실 막으려면 우리가 조금 더 먼 거리 그다음에 높은 고도에서 요격해야 되는데 바로 그런 필요한 미사일이 나왔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것은 추후에 이제 더 개발이 돼서 LSM-2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사드에 육박하는 100km 고도까지 요격이 가능할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LAMD라고 그래서 사실 그 천궁2보다 훨씬 더 낮은 고도에서 요격을 할 수 있어서 예. 우리에게 요격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할 수 있는 이런 미사일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2030년 정도 돼야 전부 다 완성돼서 실전 배치가 될 텐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아마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정도 수준의 미사일 방어망을 갖춘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최근에 이제 K 방산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 FA-50 경공격기 제 양산 1호기가 공개가 됐어요. 이게 폴란드로 수출이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FA-50은 이제 뭐 경공격기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이제 지원 전투기 혹은 네. 경 전투기.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지금 F5와 같은 구형 전투기를 지금 운영을 화면에 하고 나오는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전투기입니까? 예. 그런 것을 뭐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기체다. 거의 뭐 F16과 뭐 어느 정도 뭐라고 그럴까 기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사실은 F16이라든가 F35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기체인 것이 저 원형인 T-50 훈련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이제 무장을 장착하고 이제 작전이 가능하게 한 기종인데요. 사실 지금 폴란드 입장에서 신형 전투기에 굉장히 목말라 있는 상황에서 예. 나름 굉장히 소중한 전력을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수출 있습니다. 계약이 20조 원. 예, 20조 원 플러스 알파라고 이제 표현을 예. 하는데요. 이제 운영을 해보고 아마도 더 필요하게 되면 더 도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사실은 뭐 폴란드 이외에도 이 소위 이제 이 동유럽 국가들 가운데 나토권에 있는 동유럽 국가들 가운데 전력이 부족한 경우, 그 다음에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또 유럽 지역에 근무하던 북한 외교관 탈북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과거부터 뭐 고영환, 현성일, 태영호, 조성길, 류현우 등 북한 외교관이 좀 잊을만하면 탈북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좀 이유가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북한의 이제 그런 이 외교관들 같은 경우는 소위 출신 성분이라는 것도 상당히 좋고 예. 북한 내에서도 엄청난 엘리트고 그 다음에 소위 체제에 대한 굉장한 충성을 좀 입증하지 않으면 사실 이렇게 오래 내보내질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뭐 애초에 그런 분들도 자꾸 이제 나와서 해외 나와서 활동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고하고 있으면은 생각이 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게다가 북한이 지금 아마 사정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특히 이런 외교관들을 무리하게 외화벌이 전선에 투입을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예. 아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도 이런 외교관들이 북한에서 벗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 아무리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국가와 뭐 조직에 충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상의 것까지 바라고 압박을 가한다면 누구나 생각이 바뀔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것들 결국 이렇게 북한의 힘든 그런 상황들이 보면 여태까지 외교는 넘어올 때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뭐 이렇게 압박을 받고 예. 이럴 때마다 이런 일들 일어나는 것. 결국 지금 북한이 얼만큼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바로미터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뭐 곳곳에서 북한 외교관들이 탈북하고 우리나라 외교부에 귀순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뉴스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가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요. 예. 예,
조만간 정부가 곧 확인을 해줄까요? 이거 사실은 함부로 확인하기 힘든 것이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름이 누군지 나오게 되면 네. 가족들도 사실은 그렇군요. 밝혀지게 되고 예. 그럼 거기들 사실은 다 같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일반인의 탈북만 해도 과거엔 개인 본인만 처벌하다가 지금 가족을 같이 뭐 예를 들어 상관 오지 지역으로 추방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외교원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정도의 선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신변 누구인지 네. 이걸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의 위성 발사 오늘까지가 이제 기한이었고 종료가 됐고요. 추가 발사 움직임 그리고 또 앞서 이제 북한 탈북, 외교관 탈북 러시 관련해서도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